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전혀 다른 뉴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서울 해화동 어디입니까? 여기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저희가 살펴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호 기자가 간밤에 이 앞을 지켰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내셨죠?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뜬 눈으로 지새봤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제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8시 정도에 이곳에 야당 교문위원들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교육부의 비밀 조직 사무실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야당 교문위원들이 왔고요. 저희 오마이TV 카메라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촬영하고 이 앞에서 생중계를 계속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었으니까 한 11시간 정도 생중계를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좀 초췌한. 그러니까요. 제가 박정호 기자를 안 이후에 가장 초췌한 모습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도 많이 끼고. 참 이런 아침에 왔더니 다들 이렇게 거의 반쯤 실신된 상태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그 박정호 기자 어저께 밤사이에 본 일들을 종합해서 야당 교문위원이신 박홍근 의원님 모시고 좀 잠깐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먼저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복장 자체가 전투 복장이세요. 등산복. 어제 밤에 지역에 있었는데 급하게 9시 환경에 연락을 받고 그냥 청바지에 점퍼 차림으로 급하게 이쪽으로 와서 아직도 이제 밤을 샜기 때문에 복장이 이렇습니다. 제가 6시 반, 오전 6시 반경에 여기 도착을 했는데 담요를 뒤집어 쓰고 계시더라고요. 밤사이 추우셨어요? 어제 아마 한 12시 넘어가니까요. 꽤 추웠어요. 그래서 여성원님들이 먼저 좀 담요를 썼고 나중에 이제 저녁에서 밤을 샜기 때문에 계속 좀 담요를 썼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햇빛이 나니까 좀 살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의원님들께서 교문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그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안의 상황이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출근길에 오마이TV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내부가 어떤지 지금 또 속속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교육부가 TF를 구성해서 비밀리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어제 접수를 했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이제 여기에 저희 보좌진들이 먼저 와서 주변의 동태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팀의 관계자 등등이 식사로 나가는 모습을 좀 봤고, 이게 아마 이제 일부 언론사들의 언론인이 있다는 것을 교육부 관계자가 확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자기들도 이제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분들은 바로 그 이후에 사라졌고, 그러니까 조랭랑을 친 것 같고, 이쪽에 안쪽에 이제 연락이 갔던지 그 이후에 이제 의원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교육위원이라고 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가 최근에 이분들이 이제 이 비밀팀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자동문을 다 설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럼 여긴 자동문이 없었던 건가요? 지금 다른 건물에는 다 똑같은 그 용도의 곳입니다만은 이 비밀 작업팀이 들어오면서 소위 그 전자 자동문이 설치가 된 거죠. 그래서 비밀의 문을 설치했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분들이 바로 잠깐만요 하고 그냥 문 닫힌 이후로는 바로 이제 그로는 연락이 닿지 않고 아마 안에서 여러 가지 치우고 정리하고 이런 이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온 의원들 이후에 서울에 있는 우리 야당 교문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가난 분들이 이쪽으로 와주시라 해가지고 저도 한 10시경에 여기에 지금 도착을 했던 거고요. 10시에 도착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방문을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교육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다 취했습니다만은 다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저희가 이제 최소 원래 이제 이 비밀 작업팀 명단이 21명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네. 그래서 충북대에 이제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총 21명인데 저희가 최소 안에 아마 4명은 이제 있는 걸로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요, 어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명단을 정확히 제가 이제 파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후에 교육부에다 그런 연락을 좀 시도했으나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해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팀이 왜 설치됐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겠다. 네. 이런 이제 취지에서 계속 그렇게 방문을 재차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하고 나서 바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네. 뭐 신변보호, 시설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경찰이 출동을 하고 저렇게 이제 병력이 배치돼가지고 밤새 저 건물을 에워싸고 저렇게 지금 있는 상태인 겁니다. 박정호 기자, 그 교육부 주장에 따르면 네. 이게 지금 합법적인 거라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네. 이렇게 조직을 늘렸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정당한 업무였다면 교문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네.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커튼을 칠 이유가 없거든요.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커튼을 그렇죠. 아니 교문위원들이 왔으면 맞아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경찰에 연락해서 시설보호를 요청한다. 이거는 뭔가 안에 의심스러운 것들, 국민들이 알면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라고 봅니다. 자, 박정호 기자는 이제 기자 입장에서 취재를 한 네. 결과 이런 입장이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사자세요. 못 들어가게. 예, 만약에 어제가 일요일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뭐 일요일이기 때문에 공무 중이 아니어서 자기들이 이 시설의 개방을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그러면 조금 있다가 9시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그렇습니다. 업무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네.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위원들이 이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또 그분들이 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생산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네. 당연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일관되게 그런 논리를 펴준다면은 당연히 9시 이후에는 개방을 해서 그래서 실제 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오마이TV 단독 영상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네. 굉장히 많은 서류 뭉치들, 서류 더미들이 있었는데요. 박정호 기자 본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뭐 거기 보면은 대책 관련된 뭐 지금 이 국정화 관련해 가지고 국정화 전환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관련 서류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BH라는 BH. BH 바로 청와대를 뜻하죠. 블루하우스. 네, 왜 이렇게 영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청와대의 그 BH가 적힌 그 파일이 컴퓨터 모니터에 떠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저희가 카메라가 밖에서 찍으니까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네. 그 직원들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복을 입은 직원 2명, 그다음에 양복 입은 직원 2명 이렇게 4명 정도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는데 바삐 움직이더라고요. 뭔가 치우고 뭐 이런 모습을 새벽까지 볼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어제 그 정청래 의원도 왔었습니다. 네네. 그 야당 안행이 예, 간사인데요. 와서 경찰과 소통을 한 결과 경찰과 교육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곧 입장을 발표하겠다. 입장을 내놓겠다. 의원님들한테 연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경찰과는 소통하면서 국회의원들하고는 소통 안 하겠다. 뭐 야당 의원들하고는 소통 안 하겠다. 뭐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정말 이거 야당 무치 행태 아닙니까? 예, 어제 밤에 네. 그렇게 안행이 간사가 직접 여기 와서 여기 해와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하고 계속 네. 저 안쪽에 있는 분들과 우리가 만나야겠다라고 네, 그렇죠. 계속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셨고요. 해와 경찰서장도 그것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쪽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 관계자와 통화한 이후에 저희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0여 명의 의원이 뭐 밤 1시간 넘게까지 기다렸습니다만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제 다시 오늘 9시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방문을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2명의 국회의원만 남기고 이제 갔던 것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밤사이에 지킨 2명의 국회의원 누굽니까? 저와 박훈건 의원. 그리고 가장 젊은 우리 김광진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광진 의원 저 뒤에 지금 그 담요 뒤집어 쓰고 왔다 갔다 다니고 있어요. 잠시 후에 김광진 의원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방을 꼴딱 세우시고 또 오늘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9시에는 만약에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 총괄하고 있는 충북대 사무국장의 경우도 이미 2주 이상의 출장을 득하고 파견 나와 있었는데 다시 또 그 2주의 출장을 총장께 요청했다는 그 저희가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분을 중심으로 지금 저 팀이 꾸려져 있는데 그 출장도 사실은 아신 것처럼 정당하지 않잖아요. 네. 원래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보았을 때 그게 출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자기 충북대와 관련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것도 정당한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 팀 구성 자체가 그렇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절차를 지켜서 구성됐는지도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 절차법이라든가 네.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이런 이제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9시에 저희가 이제 교문위원들이 오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공적인 업무의 현장에 방문을 하겠다 요청을 하고 특히 교육부와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당연히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출퇴근을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출장이나 어디 파견을 가면은 거기에 대한 그 명령을 받았던 그렇습니다. 서류가 남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아예 그 교문위를 여기서 한번 여시죠. 예, 뭐 야당 교문위원들 어제도 뭐 다 10명 가까이 오셨습니다만 오늘도 많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이 안에서 예, 그런 것을 여기가 마침 또 국립국제교육원이 저희 교육부 우리 피감기관이 피감기관이요? 교육원이 여기가 피감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또 여기 교육원장을 저희가 필요하다면 불러서라도 이 장소 사용을 어떻게 또 허가를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다 살펴봐야겠죠. 네. 원장도 9시는 출근할 거 아닙니까? 그죠? 원장도 9시엔 출근하기 때문에 9시에 모든 비밀의 열쇠가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8시 24분입니다. 8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오늘 정말 밤사이에 지금 눈이 잘 안 떠죠? 원래 눈이 작습니다. 네, 피곤하신 가운데 예, 의원님 또 계속 상황 지켜보시고 9시 이후에 필요하면 또 인터뷰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네. 밤사이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저게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저는 궁금했는데 추워서 못 자겠더라고요. 예. 추워서. 미안해요. 네. 뜬 눈으로 지새였는데 네. 아무튼 아까 뭐 박홍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제보에 따르면은 BH 일일 점검 회의 자료를 계속 청와대 만들어서 일일 점검. 올렸고 청와대 교문 수석이 그렇죠. 직접 회의에 참석했다는 그런 제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어서 김광진 의원을 네. 네. 김광진 의원님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담요 김광진 선생. 인중의 네, 담요 김광진 선생. 예. 근데 박홍근 의원이 다 해가지고 저는 예. 굳이 안 해도. 카메라 보고 하세요. 예. 카메라. 예. 비주얼 때문에 자, 비주얼 킴 어떠세요, 의원님?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밤사이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밤사이에 뭐 하셨습니까, 그럼? 밤사이에는 아무 일이 없었고 그 중간에 2시 20분 그 정도쯤에 네. 서류를 이렇게 좀 옮기는 화면이 기자들한테 좀 보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일은 없었고 저분들도 안에서 이제 주무시는 모습이 뭐 몇몇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고 저희도 이제 처음에 교문위원들이 많이 같이 왔었다가 다 남아있을 필요가 없을 것도 같고 원래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경찰하고 그 교육부하고 접촉해서 교육부에 회의를 통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남아있었는데 혹시 새벽이라도 결과가 올지 모른다라고 해서 2명은 남아있었고요. 근데 예상대로 뭐 다른 연락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8시 40분에 교문위원들이 다시 오셔서 9시에 교육부 공무원도 업무가 시작되는 거고 국회의원도 업무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때는 정상적인 업무로서의 얘기를 해보자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 건물 안에 4명의 공무원이 있는 걸로 네, 확인이 4명. 최소 4명. 그러니까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최소 4명이다. 그런데 2명은 양복, 2명은 사복. 그리고 나머지는 저녁 식사하시고 들어오지 않은 채로 사라지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4명의 신원은 교육부 직원인 것이 확인이 좀 됐나요?
아니요, 아주 특별히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누구인지 뭐 한 명은 얼굴을 아는 분이어서 확인이 된 걸로 아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교육부가 어제 저녁에 아시는 것처럼 이 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고 네. 실제 15명으로 운영되던 팀을 21명으로 증설한 거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나와 있는 21명의 명단과는 일치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 4명 중에서 양복 입지 않은 2명은 실질적인 그 공무원보다는 여기서 행정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경비 업무 비슷하게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일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새벽 2시경에 서류를 뭐 나르는 뭐 이런 장면이 기자들한테 포착이 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류를 어디로 어떻게 나르는 겁니까? 지금 이분들이 여기서 못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이 건물이 전체 다 보시기엔 아주 큰 건물인데 네. 지금 그 21명의 팀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일반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원래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이 사용해야 되는 건물인데 예. 외국인 학생들의 출입도 통제한 건물이라고 경찰 관계자가 밝혀왔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회관인데 예.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없어. 예. 전부 교육부 관료들이 교육부가 초청했어요. 교육부가 초청해. 교육부끼리 있어요. 예, 어떤 예. 분이 댓글로 남겨놨던데 일본 교과서처럼 만드니까 외국인 장학생들이다 뭐 이렇게 아, 하긴 하는데 근데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저기 이제 1층에 밑에 하얀색으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1, 2, 3번 이 공간을 주로 사용했었는데 네. 거기가 지금 창문이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몇몇 오마이뉴스를 포함해서 몇몇 언론사에서 컴퓨터 화면이라든가 노트들이 네, 이제 계속 서류. 서류들이 네, 공개됐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분들이 준비 없이 갑자기 이제 나가게 된 상태가 됐기 네.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서류들을 다 좀 한 곳으로 치워서 창문으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일단 예, 네. 예. 일종의 응급처치군요. 응급처치죠. 일단 국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예. 일단 가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한 약 30분 정도 남았는데 9시를 기해서 월요일 9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공모가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큰 상황의 변화는 없겠지만 자 우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이렇게 비밀의 장소까지 만들어 놓고 뭐 언론 대응팀 심지어 칼럼니스트까지도 관리했던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정부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그 20일간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묻겠다라고 예고해 놓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뭐 서명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팩스로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고 예산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집행하고 있고 또 그중에 다수의 비용은 광고비로 쓰고 있고 이 조직에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또 황우여 부총리가 국감에 나와서 계속 답변했습니다만 사전에 준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네. 청와대는 아직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팀이 저희가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2주가 네. 되고 제보로 보면 9월 말 정도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감에서의 내용도 전부 다 위증이고 네. 또 내용에서도 아까 박종 기자 말한 것처럼 BH의 일일 보고를 한 걸로 네. 서류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와대가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위법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건데요. 일단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그 국가재정법 예. 위반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무실을 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비용이 나갔을 테니까 예. 국가재정법 위반일 것이고 또 어떤 위반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행정행위로 봤을 때, 네. 몇 가지 것들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팀제를 구성했는데, 과연 이 팀이 정상적인 업무 배정을 받고 한 것이냐, 네. 라고 하면 이제 그 자체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이분들이 교육부 그러니까 교육부에 지금 이것을 원래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따로 팀을 꾸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대학의 사무장으로 가 있는 사람이 와 있고 뭐 한 건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면 그 출장계를 내고 나오셨어요. 2주간의 출장계를 내고 나왔는데 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외부에 가서 할 때 출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업무는 그 대학교의 업무가 아닌 거죠. 그렇기 다른 때문에 회사 가서 그렇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기 출장비를 때문에 넣고, 예. 그 대학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네. 그리고 출장계로 이 일들을 해온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그 대학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유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정도 공무원 이제 여기 최고 책임자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단장이라고. 단장으로 오신 네. 건데 그러면 과연 누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유로 그 사람을 출장계를 내준 건가? 그건 뭐 따져볼 분명한 게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예. 예.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죠. 예. 또 지금 이제 교육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분들이 포함되진 않았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네. 네. 자, 지금 또 말씀하신 보시면 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경찰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경찰 제일 많이 왔어요. 예, 근데 일반 뭐 순경이 아니라 다 지금 정보과나 네. 수사과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네. 오셨잖아요. 사법경찰들이 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등산복이 많아요. 여기가 해와서 월요일인데. 관할인데 네. 해와서 분들 말고도 지금 많이 종로경찰서 오셨어요. 분들 좀 많이 종로경찰서도 오고 네. 시경도 오고 지금 많이 왔기 때문에 네. 과연 왜 그렇게까지 와야 되는 건지도 네. 좀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는 불법적 요소는 없다. 뭐 이런 업무가 너무 많아서 뭐 네. 이런 팀을 꾸려서 활동한 것뿐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만 하더라도 국회법 위증죄가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국회법 그리고 또 행정절차법, 국가재정법, 네, 행정절차법 뭐 여러 가지 위법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위법적 요소들을 저지르면서까지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그리고 대한 그거 하나만 좀 국민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어제 새벽에 합법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면 합법적으로 공개하면 됩니다. 그러게요. 여기가 지금 많은 분들이 국정원 사건 그렇습니다. 셀프 감금 네. 이것을 이제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뭐냐면 그때는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불확실했어요, 서로. 국정원 직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했고 또 만약에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이 명확할다 손 치더라도 그걸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서로 못 됐던 거죠. 근데 그럴 때는 민간 오피스텔이었죠. 예. 네. 근데 이 공간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공무원이고 네. 국정원 직원과는 명확하게 차이점이 있고 또 교육부 자체에서도 실제적으로 이 팀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했고 네. 그리고 공무 행위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맡고 있어서는 정상적인 업무 행위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서 교문위원들이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반 오피스텔이 아니라 국립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 그 교문위 산하에서 수임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상적인 권리가 있고 네. 그게 저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빨리 공개해서 어떠한 절차로 이 사람들은 와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파견인지 휴가인지 뭐 어떤 절차로 와 있는지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업무를 그동안 해왔었는지에 네. 대해서 브리핑을 해야겠죠. 지금 그러면 교육부를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 같은 거를 해놓은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어제는 일요일 날 네. 저녁이었기 때문에 전산상에 이제 그런 문제는 아직 안 됐겠습니다만 월요일 아침이 되고 나면 정상적인 업무를 서로 수행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뭐 일단 좀 씻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담요는 벌써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이제 해가 나고 있는데. 아 보니까 뭐 많이 따뜻하게 입으셨는데. 이게 네. 방금 오신 분들은 안 춥거든요. 근데 밤새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죠. 좀 방금 오셨어요. 네. 장윤상 기자님은. 좀 일찍 왔어요. 딴 녹음하고. 여하튼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앞으로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안 가실 거죠? 아니요, 전 8시 40분에. 8시 40분에 하산하는 조예요? 네, 저는 교대조입니다. 교대조군요. 교대조.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가시죠. 자주 오는 기회도 아닌데. 아유, 월요일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아니, 남들 다 출근하는 시간에 퇴근 그렇죠. 멘트를 하세요. 네, 지금 시각이 이제 8시 36분, 네. 8시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잠시 후면은 출근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출근 시간에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가 될지 저희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부, 이 비밀 팀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는데, BH, 청와대에 연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에 대해서 한 발을 빼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교육부가 그 국정화 추진하고 있는 걸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고 매일 보고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가 지시를 내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밝혀져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민단체나 시민단체 중에서 반대하는 단체도 있고 찬성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의 동향을 살피고 뭔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랬던 정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히 짚어봐야 될 문제고 어떻게 보면 사찰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히 짚어봐야겠습니다. 교육부가 교과서 만들면서 시민단체, 언론단체까지 사찰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거니까 저희가 확답을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또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골고루 반영해서 정말 그야말로 중립적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렇다면 왜 저렇게 비밀의 장소에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저희 어제 보니까 폭발적이었어요. 오마이TV 생중계를 오후 8시 40분경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다 잠든 새벽에도. 새벽에도 저희가 보니까 댓글 다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언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저희 오마이TV에서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생중계로 보내드리고요. 지금 12시간 정도 12시간이 넘었습니다. 12시간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 카메라를 찍고 있는 윤수연 기자가 졸릴 거예요. 박정호 기자도 지금 사실은 눈이 가물가물하시죠. 저도 지금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인데 집에 가고 싶어. 따뜻한데 눕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고요. 밤사이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와서 봤더니 기자들이 잔디밭에서 졸고 있더라고요. 담요 다 덮고 기사 쓰고 이제 2명은 기사 쓰고 1명은 기사 쓰다가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사진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늘 사회부 기자들이 일선에서 제일 많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이뉴스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여기서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전하고 싶네요. 옆에 기자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자 선배로서 안타까워요. 저희가 또 이 방송은 또 저희 오마이TV, 오마이뉴스만이 만드는 방송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바로 10만인 클럽 회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밑에 나가고 있죠. 밑에. 제가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멘트하기 좋아하는 말인데 10만인 클럽 안내 멘트가 안내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막을 보시면은 이 방송을 함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연락 주시면 성원, 힘을 함께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성원으로 박정호 기자 이렇게 밤새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지금 9시가 다 돼가는 상황인데 한번 이 건물 주위를 한번 돌아볼까요?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 어제 밤에 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카메라 줄을 조심해 주세요.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가이드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네. 지금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쪽 연문으로 출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교육부 직원들이.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문 출근이 안 되고 연문 출근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문에는 또 취재진들이 많고 이목이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연문으로 살짝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그런 그렇군요. 추측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저희가 한번 연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문에는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찰들만 있는데요. 예. 이분들도 밤새셨죠? 아유, 추우실 것 같아. 경찰 좀 얼마나 얘기 들어보니까 피곤하겠어요. 뭐 2개 중대, 3개 중대 정도 병력이 그렇군요. 돌아가면서 계속 네. 경계를 서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연문인데 예,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네. 경찰들이. 추운데. 그렇긴 한데 계속 이렇게 서서 네. 교대로 하면서 그렇군요. 경계를 서고 있고요. 네. 이쪽으로 자, 예. 카메라가 네, 이동 네.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로 돌아와도 경찰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뒤로 경찰들이 돌아왔더니 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 아니라 경찰이 네. 있어요. 이렇게 삼엄한 경계를 네. 펼치고 있군요. 저희가 자, 파악하기에는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보니까 여기는 네네 여기는 그냥 뭐 회의실, 싱크대나 뭐 싱크대나 이런 게 이런 뭐 거 준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쪽은 사무실이 아니었다. 사무 집기가 없는 곳이다. 네네. 라고 파악이 돼 있고 네. 오른쪽에 저쪽에 가면은 사무실로 쓰였던 공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여기 이게 누가 한 참- 분이 여기 한 분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네. 네, 지키고 계십니다. 야당 보좌진인가요? 하여튼 지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야당 보좌진이 지금 졸고 계십니다. 네. 이쪽도 다 일렬로 하여튼 네. 이 전체 건물을 아. 경찰이 네네.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전체를 철통 경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경찰들이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온 건물을 에워싸고 네. 물샐 틈 없는 그렇죠. 그런 경계 태세를 물세틈은 없는데 네. 아마 교육부 직원들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이 그리고 없는 것 같은데 문이? 이쪽 보면 네네. 여기 보면 사무실 집기나 이런 게 비품들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렇군요. 저희가 밤에도 보여드렸었는데 뭐 종이컵, 네. 뭐 이런 A4 용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A4 용지. 그리고 위에 보면은 허니버터칩 박스가 있는데 허니버터칩을 드시나? 그러게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지 허니버터칩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맛있죠. 빈 박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스로 얻기가 어려운데. 네. 빈 박스일 수도 있죠. 거기에 서류가 담겨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사무실 집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볼 한번 수가 가볼까요? 예. 우리 카메라 조심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네. 이 경찰들이 어제 밤새도록 여기를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경찰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아마 인터뷰는 못 하실 겁니다. 네, 우리 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문이 이쪽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또 연문이 또 여기 있군요. 그래서 교육 또 출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연문 출근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고 네. 여기 기자들이 좀 카메라 기자들이 와서 보고 있네요. 깃발도 꽂혀 있군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안을 네.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지나다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안에는 있던 복도네요. 네, 이 이쪽은 안은 복도고요. 복도고 그 양 옆으로 있는 그러네요. 사무실이 있는 뭐 이런 상황인 있습니다. 건데, 네. 이렇게까지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참 그러게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죄 짓는 그러니까요. 것도 아닐 텐데 우리 뭐가 이렇게 아이들이- 두려워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교과서를 네. 말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비밀리에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네.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와서 업무를 네.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 꽁꽁 싸매고 보여주지 않는 이런 모습. 네. 정말 뭐가 있을까? 네. 정말 음흉하고 뭔가 음습한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여기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들이 함께 있는데요. 저희가 유은혜 의원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가서 바로 들이대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당황하셨어요, 의원님 지금. 당황하셨습니다. 예. 당황했군요. 예.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어제 파란색 옷을 입으셨죠. 집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아, 저 이게 무슨 웬 난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6.25 때 난리도 아니에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요.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상황은 웃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의원님? 네. 예. 이 지금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 이 건물 안에 교육부가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다는 그런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교문 의원으로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는 그 국정감사 기간 동안도 그렇고 그 마지막 날 야당 의원들한테는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예. 거부한 것도 그렇고 어제의 상황도 그렇고요. 굉장히 큰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야당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이 전체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건데 의정활동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박근혜 정부는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이고 어제 이 상황도 뭐 다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교문위원 몇 분이 이 사무실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소관기관이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고 왔는데 문을 걸어 잠그더니 경찰을 불렀어요. 네. 우리가 무슨 괴한입니까? 거기를 침입하겠다고 무슨 진입 시도 이런 건 말도 안 되고요. 경찰 병력도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두세 개 중대가 와서 그래서 뭐 제가 중대가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8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야당 의원들의 이 정당한 의정 활동을 경찰 병력을 불러서 봉쇄하는 것, 이것 자체도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요.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를 뭘로 보고 이러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국민을 뭘로 보고 이러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청와대는 그 대통령 개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인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뽑은 대표죠. 청와대를 뭘로 보냐고 말씀하시기 전에 국민을 먼저 섬기는 태도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간밤에 계속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오마이TV도 지금 12시간 넘게 생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이에 추가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추가로 뭐 달라진 상황에 대한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고요. 근데 언론에서 자꾸 대치라고 쓰는데 사실은 그 대치라는 말 자체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마치 저희가 무슨 그 진입을 시도해서 경찰이 저희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이 배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대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는 계속 교육부와 청와대에 이 상황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을 요구했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제 여기 그 해화경찰서에서 나오신 서장님인 것 같은데 정청래 행안위 간사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의견을 전달을 했고 그분이 왜냐하면 우리는 야당 의원들이 전화하면 장관도 뭐 교문수석도 이 교육원의 원장도 전혀 통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전화를 아예 안 받는다. 아예 안 받죠. 일요일에서 그랬나요? 아니 일요일도 전화를 받아야죠. 국회의원 전화를 하는데 받아야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냥 일상의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위중한 상황이 됐으면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거고 그 보고를 받고도 전화를 안 받는 것은 의도적으로 안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이 지역의 그 경찰 병력을 지휘하는 해화서에 그 서장님한테 여기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의견을 전달하든 그 교육부나 청와대의 관계자한테 전달을 하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나서 대화하자. 그래서 그 만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해달라 우리 의사를. 그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조금 기다려보라 그랬어요. 교육부에서 회의 중이라고 어제 밤 12시 이후에. 근데 저희가 1시 10분인가요? 그때까지 답신을 듣지 못했고 지금 오늘 아침 이 시간까지 교육부에서나 뭐 청와대에서 그래서 뭐 만나서 어떤
그 이야기를 같이 하겠다든지 사실관계를 같이 확인하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교육부 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전혀 문제 없는 그냥 TF를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국정화 비밀 작업을 한 팀으로 저희는 제보를 받았고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오히려 그것을 보여줘야죠. 설명해주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봉쇄하고 경찰을 배치하고 그리고 정황상으로 보면 막 후다다다 컴퓨터나 뭐 관련 자료들을 치우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누가 봐도 이것은 뭔가 그 숨기고 싶은 사실이 있는 비밀 작업을 했다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또 언론을 통해서는 마치 무슨 그 진입 시도 또 창문을 깨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무슨 마치 폭력범으로 모는 듯한 이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요. 국정교과서를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것만 포기하면 될 것을 뭐 때문에 이렇게 온 나라를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정상적이었던 것까지 비정상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의원님 지금만 9시가 임박해 온 것 같습니다. 네, 한 8분 정도 남았는데요. 9시부터는 모두가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공무를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9시까지도 저 문을 굳게 닫힌 저 비밀의 문을 열지 않고 계속 있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여기서 기다리실 수만은 없잖아요. 일들도 많으시고. 어제는 일요일이었고 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모든 분들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교육원의 그 출입 관계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뭐 언제부터 그러니까 그 비밀 작업을 시작했느냐의 그 시점에 또 이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받은 제보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이제 그 자료들을 뭐 관계 기관들에게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제 이 해와서에서도 누가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8번인가 전화를 했다는데 8번이요? 예. 어제 누가 와서 그 해와서 관계자인 것 같은데 누가 신고를 했냐 그랬더니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하여튼 안에서 한 뭐 8번 정도 전화를 받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신고를 해서 아니 상식적으로 112로 신고를 한 건가요? 그렇겠죠? 네. 그럼 그건 다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기록에 남죠.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내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전화하면 이렇게 많은 경찰 병력을 배치하나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경찰 병력을 거의 그 2개 중대요? 하여튼 80여 명 이상의 경찰 병력을 배치할 만큼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뭐라고 신고를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출근 오늘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그 교육 저희가 제보받은 문건에 보면 쭉 이제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뭐 지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확인해야 될 것들이 줄줄이 뭐 많이 있는데요.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국민들이 정말 이 사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1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에서 아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서류나 자료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뭐 소각하거나 뭐 이제 뭐 했겠죠. 그런데 그래도 진실은
네. 근데 지금 보면 뭐 문서 파쇄기 같은 것들 갖다 놓지 않았겠습니까? 예컨대 이제 컴퓨터 파일은 지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데자뷰가 자꾸 되는 게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비슷한 건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문서로 된 거는 전부 파쇄하고 컴퓨터 파일은 전부 디가우징을 해버리고 이러면 결국 들어갔는데 사람만 있고 내용은 없고 이러면 결국 오리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국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든 빨리 열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답답한 거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기 들어가서 뭐 이제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사실은 역사와 관계없는 각 그 교육부의 각 그 팀들에서 다 이렇게 파견을 받은 거라서 예를 들면 이게 뭐 당연히 운영할 수 있는 TF였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파견을 해도 인사 발령이라고 하나요? 파견 근무에 대한 그렇죠. 명령장 같은 게 이렇게 저희가 당에서도 당직을 파견할 때도 그게 방이 붙거든요. 방이 공문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파견 근무를 할 때는 당연히 그런 공식적인 문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서 컴퓨터는 다 작업해서 이 증거를 다 지웠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곳이, 받은 곳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이 국정화 강행에 저지해야 한다는 그런 격려와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된다면 정부도 교육부도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숨기고 비밀을 계속 이렇게 국민에게 속여나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하여튼 저희 상임위에 관련된 활동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속속들이 잘 파헤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커피 드시는데 덮쳐가지고 당황하셨어요. 네, 너무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회의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제 대책 회의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지금 보니까 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9시인데도 지금 지금 3분 전인데요. 3분 전인데 정시 출근하나 봐요. 저는 정시 출근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장이군요. 네. 훌륭합니다. 보통 한 3-40분 정도, 특히 월요일에는 좀 일찍 출근해가지고 업무 준비를 하는데 이곳은 아직 출근 낌새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기자들만 많아요. 기자들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와 계시네요. 한번 모실까요? 잠깐. 네, 잠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좀 당황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들이대 인터뷰를 막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잠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바쁘신 것 같아요. 경찰들 무전기 소리도 좀 바빠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뭔가 취재진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당직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안민석 의원님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조금 전에 이곳에 도착하셨는데요. 예산안 44억 이 여기서 쓰이고 있었어요. 홍보비 25억 제외한 나머지가 혹시 이곳에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우선 밤 사이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금 교육부 관료들로 추정되는 인물 4명이 이 안에서 교육 관련된 국정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원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하느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미리 주신 것 같아요. 네? 크리스마스. 이건 하느님이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 국민들이 앞당겨 받은 것 같아요. 이 역사교과서 전쟁 이 와중에 이런 비밀 아지트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법적으로든 국민 정서적으로든
용납이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행정고시가 아직 고시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런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인사이동을 마음대로 하고 또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을 하는 이런 아주 법을 넘어선 이런 국가 권력의 행포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역사 교과서 논쟁 페이지를 넘겨서 이건 무도한 국가 권력의 횡포를 아마 국민들이 분노하실 것이고, 심지어 국정교과서 지지하셨던 분들도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벼, 그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이거 비밀 아지트 발견은 하느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한 두 달 미리 주신 거네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내일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자리에서도 아마도 국정교과서의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지 않을까. 물론 뭐 경제 관련, 노동 관련 입법들에 대한 요청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입장일 텐데 그런 입장이 나온다면 의원님들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돌아갈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와중에 시정연설을 꼭 저희들이 들어야 됩니까?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기 전에 이 비밀 아지트에 대한 실체에 대한 진실의 문을 대통령께서 먼저 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언급 없이 시정연설을 막 듣는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도 24시간 남았으니까 청와대 대통령께서 이 비밀 아지트에 대한 진실의 문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야당이나 국민들은 내일 10시에 예정된 시정연설을 드려야 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예길이 간사를 하면서 이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우리 국회의 고민도 깊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전쟁의 이 한복판에서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한 이 교과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교과서 전쟁과 예산 전쟁, 이 두 전쟁이 서로 별개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산 전쟁을, 예산 심의를 그냥 진행하는 게 이게 옳은 것인가 라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따라서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국회 예산 심의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의원님, 곧 지금 9시가 넘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9시 답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답변이 안 오고 있는 거죠. 참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저희도 함께 지켜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이게 지금 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밤사이에 이 현장을 지켰던 정진우 의원님 한번 모셔볼까요? 정의당의 그럴까요? 예, 정진우 예. 의원님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카메라가 바로 지금 예, 생방송 예, 갑자기 저희가 저희가 원래 늘 이렇게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인터뷰를 모십니다, 저희가. 저희가 갑자기 전문입니다. 오마이 TV는 갑자기 전문 뉴스. 아니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막 들이대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어저께 네. 저녁에도 계셨어요. 저희가 지금 12시간 넘게 13시간째 생중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못 들어가고 지금 네. 이러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대겐 다녀오셨습니까? 네, 잠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예, 옷 나왔습니다. 갈아입고 오셨군요. 예, 역시 부럽습니다. 역시 정치인들은 다릅니다. 집에 가서 옷은 갈아입고 옵니다. 네. 자, 의원님 9시가 넘었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아무런 아직까지 교육부에서는 답변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보면은 네. 이 안에서 이루어졌던 작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밤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량의 자료가 움직여지고 또 컴퓨터의 경우에는 그 파일을 없앨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교육부에서도 답변이 없고 실제로 이 지금 국립국제교육원 측에서도 원장이 지금 뭐 이 정도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최소한 불러서 아니 모셔서 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뭐 이런 것이 좀 뭐랄까 한국의 예인데요. 지금 원장님도 지금 전화를 안 받으신다면서요? 네, 어제 저녁부터 원장께서도 연락 두절입니다.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정청이 어제 저녁부터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정상적인 역사교육 지원팀이고 다만 업무가 과다해져서 인원을 보강했을 뿐이다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수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세 단위가 일제히 그런 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확인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정상적인 팀이 운영을 한다면은 교육 상임위 의원들이 와서 만나자고 했을 때 당당하게 나와서 우리는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요일이었지만은 너무 일이 바빠서 나와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고 문 걸어 잠그고 어떤 전화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 구성인자들을 보십시오. 저희들이 충북대학교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충북대 사무국장은 책임 있는 분에게 김재춘 차관을 만난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2주간 출장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2주의 출장을 쓴 다음에 다시 더 계속돼야 되니까 2주를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2주 출장 연장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 출장 공무원의 출장이라는 것은 그분이 소속돼 있는 게 충북대학교면은 충북대학교와 관련된 일로 출장을 나와야죠. 당연합니다.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나온다면은 대학교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이 아니라 파견을 했어야 마땅한 거죠. 파견 업무가 맞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행정 절차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 이 교육 지원팀이라는 게 교육부에 꾸려져서 사실상 역사 교육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가고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찍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은 한 10여 명 정도에 불과했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원 21명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역사 교육을 지원하는 것과 하등에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학부모나 학생 그다음에 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런 일은 사실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찰 활동을 벌이는 것이고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 조작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도 반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것은 뭐 청와대가 사실상 일일 점검 회의를 해왔다는 것이 저희들이 입수했던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밀 작업팀에서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 동향을 파악해서 기고자를 조직하고 심지어는 토론자, 칼럼까지를 조직하는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행정예고 기간입니다. 행정예고로부터 20일 동안은 국민의 여론을 소상하게 듣고 파악해야 되는 기간이죠. 이렇게 국민 여론을 들어야 하는 이 시기에 광고비까지를 불법적으로 지출해서 국민의 여론을 정부에 맞는 쪽으로 유도했고 그리고 언론 동향까지를 파악해서 이렇게 작업해 왔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행정행위는 요식행위일 뿐이고 처음부터 법이고 규정이고 관계없이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데에만 아주 집중해서 네.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정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네. 근거가 없고 예. 그리고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9시가 넘었는데 교육부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건데요. 언론에서는 계속 대치 상황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네. 언제까지 이렇게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고 전화를 안 받고 대치는 아니죠.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기다림이 너무 길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좀 계속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이 확인을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 네. 의원들이 또 다시 상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네. 야당 의원들에게도 해명을 하고 네.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도 해명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밤사이 고생하셨고 또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네, 의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청와대 그리고 여당 그리고 교육부 정말 이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 네. 뭔가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예. 주도 면밀하게 할 수 뭔가 있을까 지금 뭐 싶은데. 상황이 예. 발생하는 건가요? 뭐 보좌진들이 긴급하게 지금 긴급 움직이고 아마 있는. 대책 회의를 네. 교문위 야, 의원들이 위원들. 지금 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시가 넘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아무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월요일 업무 시간이 됐는데도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예. 그걸 논의하는 상황이고요. 정말 국민을 뭘로 알길래 여태까지 9시가 넘었는데도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게요. 국민들이 밤사이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이 방송을 지켜보면서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어제 보니까 에콰도르에서도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에콰도르, 야, 에콰도르 시청 화이팅입니다. 라오스에서도 보시고, 라오스. 예. 박정우 기자가 라오스 잘 알잖아요. 네, 제가 라오스 여행을 다녀와서 책까지 썼었는데, 네. 네, 책 제목 얘기해도 되나요? 예, 얘기하세요. 네. 홍보 1분. 네. 1분 홍보. 일상의 쉼표 라오스라고요. 제가 15일 동안 라오스를 종단 여행하면서 쓴 책입니다. 네, 전국 서점에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 나와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관심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네. 박수 치고 싶어요. 네, 이렇게 깨알 홍보. 야, 30초 안에 이렇게 네. 깨알 홍보를 할 수 있다니 박정호 기자는 진짜 전문가예요. 밤새도록 이제 생중계하다가 좀 정신이 혼미했었는데 책 광고하라니까 바로 정신이 돌아왔어요. 네. 기분 좋네요. 예, 아무튼 저희가 농담이었고요. 지금, 출근 시간에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또 웃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렇죠.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저희가 그래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이 엄혹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웃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원님들께서 함께 회의를 하러 지금 들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국립국제교육원 안으로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유은혜 의원을 비롯해서 네네. 정진우 의원 등등 해서 지금 들어가고 속속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앞으로 현장을 한번, 한번 가보죠. 앞으로 예. 가보도록 하죠. 지금 움직임이 뭔가 있는데요? 움직임이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 아직 없어요. 네? 근데 앞에 저분은 뭔가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저기서 또 저를 알아보는 파짱의 애청자. 팬을 저희가 여기서 만났습니다. 네. 예, 경찰분이신데. 네, 경찰분이신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카메라 지금, 기자들만 취재진들이 갑자기 취재진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뭔가 안에는 특별한 나오나요? 상황은 지금 벌어지는 것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들어가서 오른쪽에 그 오른쪽 복도로 들어가면 바로 이 사무실과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커튼이 내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어제 밤에는 불이 꺼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 조명을 켜서 안에 모습을 봤는데 회의실이 마련돼 있었고요. 거기 뭐 사무용품도 있지 않습니까? 펜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A4 용지나 이런
휴지도 집기들. 예, 집기들이 다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예. 사실상 비밀리에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은 네. 팩트로 사실로 확인이 된 뭐 이런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9시가 넘어가면서 네, 9시 9시 14분입니다. 14분, 이 정도면 15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다들 업무를 그럼요. 시작하고도 남을 시간이죠. 그럼요. 예. 회의를 해도 몇 번 했을 시간이죠. 예. 보통의 직장이라더라도 이 시간이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네. 이미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집중할 그럼요. 시간입니다. 예. 가장 바쁜 시간인데 네. 지금 아직 뭐 출근한 낌새가 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기자들은 네. 지금 카메라가 갑자기 몇 대니까 굉장히 많은 예. 카메라들이 와 있고요. 10여 대가 네, 10여 대나 너무- 되는 네. 카메라가 지금 이 현관 쪽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더 경비가 삼엄해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아침에 저희가 보던 장면보다는 네. 조금 더 많은 경찰 그렇습니다. 경력이 지금 그 정문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회관 네.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밤사이 아까 저희가 봤던 카메라가 한 4대 정도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어제 밤에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기 전까지는 카메라가 이건 좀 적었지만은 네. 7-8대 정도 있었는데 아침이 되면서 밝아오면서 취재진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자들도 이제 출근을 한 거죠. 그렇군요. 어제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박정호 기자는 밤을 새서 지금 네. 아침 개념이 없는데 예, 이제 출근을 한 겁니다. 네. 9시니까요. 예, 다 네.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날씨가 교육부도 아마 지금 일을 해야 될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의원들이 자료 요구나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질의를 하면은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교육부에서 공모가 시작된 시간이에요. 어제 새벽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당한 업무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교육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당한 업무를 하는데 경찰이 왜 에워싸는 건지 그것도 그렇습니다. 좀 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참 의심이 가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화면을 네. 어제 상황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어제 저희 윤수영 윤수영 기자의 기자가 단독. 안에 모습을 놀랐습니다. 찍었던 예. 그 문서 내용과 이런 것들이 있고 사람들이 후다닥 뭐 사라지고 이런 그렇습니다. 장면을 저희가 예. 촬영을 했는데요. 긴박했던. 네, 긴박했던 그 순간을 네.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함께 보시죠.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